자,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여전히 탄탄한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만큼 막대한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3% 오르면서 1,453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계엄 직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폭은 있지만 1,400원대 무난히 뚫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1차적으로 미국의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걸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주거나 헬스케어 서비스 부분이 소폭 개선이 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P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쭉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2%에서 3% 수준의 물가 상승률 이걸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2%를 하회하는 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2%를 소폭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역시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조금 더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 트럼프의 영향력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이 아무래도 좋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 흐름을 달러에 비해 보이다 보니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20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럽 쪽의 경제 상황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20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흐름입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던 국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20이었고요. 또 하나가 캐나다였어요. 20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은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요 경제 지표, 그 중에서도 성장률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ECB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1차적으로 1.4%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지금 미미하죠. 이렇게 경제 성장이 미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일본 아무리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엔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 경제 상황이 불안하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버리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엔화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위안화의 가치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외환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고정환율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달러, 미증시 흐름 좋고 금리 인하 횟수 오히려 줄인다면 미 달러의 흐름은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방의 여지가 더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미국 3대 증시는 일제 약세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M7 기업들도 모두 하락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위 모두 기준치를 상회했는데 다만 가이던스가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가 네. 보여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13% 넘게 시간 외에서 약세를 네. 보여줬던 만큼 우리 증시 오늘 반도체 흐름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종들 저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힘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1분기의 실적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2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왜 그런가? 자료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미국 증시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다우나 나스닥, S&P 500은 참 좋은데 계속해서 요 친구가 문제였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이 갈 듯 하면서 여전히 못 갑니다. 최근에 브로드컴의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따라가는가 싶었는데 마이크론이 찬물 제대로 부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13% 밀렸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당연히 오늘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1차적으로 좋지 않았던 이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딱 요거예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D램과 낸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D램의 PC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전월 대비 단 한 번도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는 밀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낸드 쪽도 마찬가지예요. 8월부터 계속 밀려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D램과 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생산성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번 1분기의 실적은 오케이 괜찮다 하더라도 내년 2분기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가운데 D램과 낸드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개선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마이크론이 내어놓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D램에 대한 재고인데요. 2025년 대략 중순까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꺾여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이제는 평균적인 재고 흐름인데요. 재고 수준 또한 내년 중순 정도 되어야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되는 가운데 재고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 시점, 내년 중순입니다. 그때까지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도 우선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D램에 대한 캐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대략 25%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증가율이 10%가 안 돼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HBM 시장이 여전히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이 내년에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18%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마이크론은 그것보다도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역시나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차적으로 밀리고 어제는 미국의 것이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부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당분간은 또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넓게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반도체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본다 할지라도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우선은 그게 오늘부로 다 꺾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1차적으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많이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